대통령실에서 안철수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안철수 윤안 연대 표현 무례하다. 계속 사용 시 엄중 경고하겠다. 허허. 윤석열 대통령은 윤핵관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한다. 간신에 둘러싸인 무능한 지도자로 비꼬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허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철수 의원이 윤한연대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연대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전당대회 경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이런 언행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는 동급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심을 넘어 연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선거운동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동급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엄연히 급이 다른데 대통령과 연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무리하고 어폐가 있다. 되게 좀 재밌지 않아? 이 대목이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평의 얘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 안철수의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이 난리가 났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라는 거야 지금. 이게 이 정도로 화가 날 연대라고 표현한 거 가지고 이렇게 화가 날 정도면은 대통령의 탈당이나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려야 돼. 완전히 눈알이 돌아가 버려야 된다고. 근데 되게 이중적이잖아. 왜 심평이 얘기한 대통령 탈당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가 안철수가 말하는 연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과잉 흥분을 하냐 이거야. 이게 뭐라고. 안철수가 윤한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저는 윤힘이 되는 후보고 지금까지 윤한연대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단일화하면서 정권체도 이뤘으니까 우린 최상의 조합이다.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겠다라는 거야. 또한 윤핵관이니 간신 같은 용어를 쓰는 데서도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핵관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반감이 심하고 자신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윤핵관은 없다고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혹을 잘하는 여권의 한 인사는 윤핵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 공격할 때 주로 사용된 표현이고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윤핵관 운운하는 건 반윤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핵관 어쩌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간신에 둘러싸여 있고 무능한 지도자라고 비꼬는 거 아니냐?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윤핵관이니 간신이니 이런 용어를 무차별로 쓰고 있는데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악의적 프레임이다.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간신으로 몰아붙이는 건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안철수가 장제원을 향해 윤핵관 지휘자라며 공개 비판하는 거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요. 장제원이 대통령의 눈가귀를 가리는 일은 없다. 장제원도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은 적이 있다. 장제원은 간신이 될 수도 없고 대통령의 눈가귀를 가릴 수도 없다. 윤핵관을 운운하거나 대통령 주변 참모들을 놓고 간신이라 몰아붙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통령을 무지하다고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건데 이 윤핵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 하나. 이게 뭐냐면 권선동이 윤핵관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점이에요. 권선동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 권선동은 지원 유세에서 나는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지금은 또 윤핵관은 비꼬는 표현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굉장히 지금 앞뒤가 잘 안 맞아. 지금 뭐 하는 얘기가 윤핵관이라는 말은 윤핵관들도 좋아했던 말이고 윤핵관들이 열심히 썼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윤핵관이라는 말 자체를 왜 이렇게 거부할까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윤핵관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들이나 당심이나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날 판이니까 지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안철수가 저렇게 1위를 하고 안철수가 잘 나가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당을 장악 못하고 당원들로부터도 선택을 못 받았다는 꼴이 돼버리니까 이게 모양새가 매우 안 좋아지고 오히려 이 과정이 안철수를 너무 띄워주는 문제로 이어진단 말이죠. 안철수가 이번에 1등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차기 당대표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려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에서도 안철수를 지금 타겟팅을 해놓고 안철수의 말 한마디 하나 닫고 말꼬리 잡고 좀 늘어지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모순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애초에 윤핵관이라는 말은 권선동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하다가 이제 와서 윤핵관이 나쁜 애 많아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웃기다라는 거지. 애초에 싫어하던가. 근데 윤핵관은 윤핵관이라고 자기 얘기하고 인정하고 좋아하고까지 얘기했고 이제 와서 그게 비꼰다고 하면 권선동은 뭐가 되나? 그 권선동을 지적해야 될 거냐? 요게 지금 이제 문제가 돼요. 이제 대통령이라도 저렇게 대통령을 앞세워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얘기하는 것부터가 문제인데 이게 이제 선거 개입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그것도 무슨 저쪽 이재명 쪽 뭐 민주당 쪽도 아니라 우리 쪽에 있는 후보로 갖다가 우리 쪽 대통령실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안철수가 무슨 악의적으로 대통령을 묘사한 것도 아니고 자기 홍보한다는 걸 자기 과장을 한 거고 김기현도 자기 과장이다 자기 과장하는 건데 이런 레토릭은 선거 때 너무나 흔한 거거든. 뭐 막말로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유승민도 내가 박근혜 대통령 지키겠네. 준평님도 내가 지킬 거야. 다 정진석도 내가 지킬래. 다 그래. 친이계들도. 근데 그런다고 박근혜 대통령 나서갖고 쟤네들은 아니에요. 이러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거 선거 게임 논란 나오고 그때 당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랬나? 지들끼리 무슨 진방 논란이라고 싸우긴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이 나가갖고 쟤네들은 아니에요.
나는 정말 불쾌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야, 선거 과정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공정성이 매우 훼손해줄 수 있는 발언을 대통령실이 먼저 깨고 막 들어가 특정 후보, 그것도 우리 편에 있는 특정 후보를 막 공격을 때린다라는 게 이게 조금 모양새가 좋지도 않을 뿐더러 더 이상 내용도 되게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 윤핵관이 좋아하는 표현인데 왜 자기네들이 뭔데 거기다 대고 이러는 저런 얘기를 해. 이 대통령실이 지금 약간 이상한 애들이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를 집중 구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윤한연대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 리더십 흠집냈다. 이러고 이제 안철수를 공격해. 왜 안철수가 1등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안철수가 꼴등이면 이렇게 안 했겠지. 그리고 대통령 참모들을 간신배로 보는 건 부당하다. 이러면서 지금 안철수의 말꼬리를 잡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 비대위원장까지 저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개입으로 이제 보이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정진석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좀 빠져 있어야 되는데 중립성이 없어. 그냥 같이 막 이렇게 같이 공격하는 이런 건 그림이니까. 이게 이준석 때도 그랬고 뭐 유승민한테도 그렇고 나경원한테도 그렇고 이제 안철수한테도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매너리즘을 느낀단 말이에요. 야 니들 왜 그러냐, 왜 이런 것까지, 왜 사람을 갖다 린치를 막 하고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 정상적인 지금 정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대통령실이 입을 빌려서 갔다면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윤연대 안철수 측에 경고 요청을 당에 전달했다.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의 안윤연대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경고를 해달라는 뜻을 당에 전달했다. 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철수 측에 경고를 해달라. 이거 위험합니다. 이런 거 위험해. 이거. 대통령실이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1호 당원이다. 당원의 의견을 듣는 게 당무 의사결정 시스템의 민주주의다. 안철수가 대통령을 끌어당겼다 선거에. 그래요. 당원들은 안철수가 당에 헌신하러 온 사람이냐, 거대 정당을 활용하러 온냐라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사이의 신뢰 문제. 저거는 지금 선거에 직접 개입이 돼버리거든. 이거 이 단계부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이제 져야 되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온전히 이제 평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리액션이면서 오버 리액션을 했는데 저러고 안철수가 되잖아. 그건 진짜 좆되는 거야, 진짜. 진짜 우리 다 좆되는 거야. 왜냐면 저런 식의 방법, 저런 옳지 못한 방법으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방식이나 또는 그 측근들, 대통령실에 있는 그 참모들, 그 모두에 대한 심판을 민심이 아니라 국민의 당원들이 한 꼴이 돼버리거든. 근데 이 당원들이 대통령 말 안 들어요. 옛날 전통적으로 이 당원들이 대통령 말 안 들어.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당원들이 대통령 말 안 들어. 그 사람들 대통령이 원하던 후보 뽑아주질 않아. 왜? 그 사람들은 당원들, 그러니까 샤이보수라는 사람들은 당의 실질적인 주인이기 때문에 5년짜리 임시직에 불과한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주질 않아요. 대통령이 오히려 당원들의 입맛에 맞춰야 돼.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나간다는 거는 완전히 아나무인인 거야.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나 우리가 말하는 상권 분립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고 있는 꼴이거든.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안 되고. 또 무슨 놈의 경고야, 경고는. 무슨 경고를, 저런 요청은 이준석 때 했었나? 안철수한테 저런 경고를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되게 안 좋은 게, 안철수가 뭐 실수도 있지만 안철수가 어쨌든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럼 안철수도 당을 포기하고 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이렇게 정당이 되고 단일화가 됐고 하나의 후보가 돼서 이재명을 상대로 이겼단 말이지. 그 이긴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고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한 사람들인데, 이준석 넌 빼고 뭐 나경원도 빼고 유승민도 빼고 안철수 너도 빼고 이건 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만들었어.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버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냐, 굉장히 괘씸하게 본단 말이야. 뭐라고 하지? 되게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모르고 사람이 선거 전에,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가 완전 다르고 이렇게 인성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이미지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나 유승민까지는 뭐 우리가 맥락상 그렇다 쳐도 나경원 안철수부터는 선을 너무 많이 넘고 있거든. 근데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당내에 너무 많은 지금 갈등과 분란을 만들고 있잖아. 왜냐면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까지 몇 명이야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싸우는 것도 경우가 없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찍어냈을 때만 하더라도 그 한 사람도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정권 내내 그냥 시달렸잖아. 그것처럼 한 명을 이기기가 어렵다니까? 원래 인간사가 그렇다고, 난 쟤 싫어 이러면서 찍어봤자 그게 오히려 찍은 사람도 욕을 같이 먹기 때문에 이게 좋은 모양새가 아닌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런 얘기를 나왔다라는 거는 심각한 선거 개입이 될 수도 있으면서도 대통령의 인성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런 거는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버리니까 이게 파장이 좀 계속갈 수밖에 없어요. 선거 내내.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그래서 일단 뉴스부터 한번 보죠.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를 겨냥해서 뭐라고 하냐?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를 향해 국정 운영의 어쩜 좋아. 이 누가 보면은 이준석이랑 손잡은 줄 알겠다.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손잡은 줄 알겠어. 이준석도 되게 안철수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윤핵관을 지칭하는 사람은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거다. 좀 이런 생각들이 너무 좀 극단적이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 왜 저렇게 극단적일까?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될까? 난 좀 이해가 잘 안 돼. 왜냐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야. 특히 반민주당과 다르게 이쪽 반하고 운동권 문화가 아니잖아. 우린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게 표현을 하고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가는 사람들인데 이 바닥에서 저런 식의 발언이나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드러낸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 좀 위험해.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화 돼가고 있어 지금 정당이. 근데 대통령마저도 사고방식이 굉장히 지금 운동권 좌파적이야 지금. 김기현의 상승세가 꺾이고 안철수가 1위로 올라오면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바야 오바 이거. 이러다 지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이번에 또 직접 얘기하셔서 또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이념 정체성이 없다. 커지는 당무 개입. 아니 진짜 누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랑 손잡은 줄 알겠어. 왜 이렇게 이준석이 했던 말과 이렇게 되게 비슷해 보이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진짜.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냐 적 불의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를 향해 직접 말했다고 한 표현들인데 심지어는 이념 정체성이 없다는 말도 했다고 전해진다. 안철수의 지지세가 높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안철수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모양새인데 당무개입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다. 최고 당원으로 쌀 수 있다고까지 했는데 최고 당원이란 말 자체가 애초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를 국정 파트너라고 지켜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후보와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고 뜻을 함께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 방해꾼, 이념 정체성이 없다. 여러 현안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는 이유인데 그래 뭐 오세훈 초등학교 입학 논란의 박순애 경질, 이태원의 이상민 경질,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반대 뜻, 또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밝힌 안철수에 대해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다. 그간 대통령이 안철수에 대해 실망한 적이 많았다. 국정 철학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근데 이런 논란은 조금 이상하다. 왜냐면은 뭐 지금 대통령 측근 중에는 이재명 이재명에 대해서 뭐 수사가 좀 그렇다. 이재명을 나는 뭐 존경한다. 뭐 이재명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랬던 애도 있고 또 같이 대선했던 어떤 사람은 조국 수사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후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보면은 이게 이런 사람 좋아한다고 하나 뭐 이재명 가지고 좋다고 얘기하나 조국 수사가 이거 좀 너무하다고 얘기하나 다 그 법에 그나마 아니야 지금. 과거에는 나였는데 지금은 안철수네요. 이준석 물 만난 셈이 됐어.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면서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면서 이준석이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경선에 개입하고 있고 목적은 모르겠지만 보통 윤핵관이라고 하는 집단이 뭔가 쏟아낼 때 조율을 하고 쏟아낸다. 예전에 나를 쫓아낼 때 대선 승리의 주요 원인으로 장제원이 한 단일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의 역할은 없고 대선 승리의 주요 원인은 장제원이 했던 단일화. 이 안철수지. 안철수와 했던 단일화 아니냐라고 해놓고 지금은 단일화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커졌다. 예, 반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모순점이 있다는 거지. 이들이 하는 말을 시간을 버려놓고 생각하다 보면 지들끼리 모순적인 게 많다. 지금은 옛날엔 이준석을 때리고 지금 안철수를 때려야 되니까 사안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할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는 이제 이준석을 깔 때는 안철수와 단일화 때문에 했지 이준석이 뭔 도움을 줬냐 하다가 지금은 또 안철수를 때리니까 단일화는 아무런 도움을 안 줬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라는 거야 지금. 이거 좀 심각해.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좀 우리가 좀 정리해서 보면은 여론조사를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돌리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돌리고 대통령 쪽에서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안철수가 1위로 나온 거야 지금. 이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버 리액션 나온 거 대통령실이 저렇게 완전히 막 나가고 있는 거는 딴 게 아니야 지금. 완전히 위기감을 느낀 거야. 근데 조사를 돌렸는데 다 이게 안철수 1위 안철수 양재대결 1위 막 나오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지금.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 충격요법을 취하고 심평도 저렇게 교감 뒤에 얘기하고 대통령까지 나서갖고 안철수를 집중적으로 찍어서 얘기하는데 아주 안 좋아요 저거는.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저렇게 대통령이 느닷없이 안철수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구타를 시키면은 이미 안철수가 대세가 역전이 됐고 안철수가 이기고 있구나 라는 게 이미 드러나는 거야 지금. 저래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대통령이 뒤로 빠져 계셔야 그래야 안철수가 그래 1등은 못해져 김기현이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은연중에 생각하는데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서면 사람들은 야 안철수가 압도적인가 봐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안철수의 몸값이 커져버린단 말이야. 대통령이 직접 때린다? 이 정도면은 이거는 너무 안철수가 앞서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안철수를 타겟팅해가지고 막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대통령실도 막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이런 현상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 아무런 뭐도 없이 그냥 저걸 그냥 방관하고 그냥 넘어간다. 방관하고 넘어가고 막 이래버린다. 이거 자체도 또 문제가 돼. 왜냐면은 삼권 분립에 대한 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야. 즉 저런 행동에서 그리고 저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어떤 오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오해 중에 하나는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거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을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라는 오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찍으면 사람들이 안 찍고 자기가 지지하면 사람들이 찍어줄 줄 아는 이게 바로 당원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정말 당원들이 뭐라고 느꼈어? 뭐야 우리가 바보야? 뭐 안철수 욕하면 우리가 안철수 같이 까고 나경원 까면 나경원 같이 까주고 뭐 쟤 안 된다고 쟤 빠주고 우리가 무슨 대통령 로봇 이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몇 번씩 반복되니까 당원들에 대한 일종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돼.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야. 저런 거는 조용히 해결해도 될 문제를 갖다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이준석 때도 계속 노출된 문제인데 저런 거 자체가 마치 당원들은 내 손 안에 있고 당원들은 내가 찍는 대로 다 움직일 수 있고 당원들은 난 특별한 사람이니까 내가 끓는 대로 다 갈 거야 라는 이런 전제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지. 저러면 안 돼. 저런 것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빠져 계시고 대통령실도 뒤로 빠져 있고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뒤에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될 문제를 나경원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노출을 해가지고 이런 공개적으로 린치, 공개적인 망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저렇게 했어.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 저러고 나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어. 만약에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쳐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한 게 사실이 아니야. 그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안철수가 어쩌고 대통령을 주구장창 얘기했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대통령실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책임을 안 져. 나는 팔았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아무런 처벌도 안 하고 아무런 경질도 안 해.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러면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믿냐는 거지. 말은 내가 안 했고 이건 다른 누가 어떻게 오해가 생겼다는 오해가 생겼으면 그 오해를 만든 자가 풀악치고 그놈이 내부 총질러고 그놈의 분탕러고 그놈의 종북 좌파의 새끼가 가능한 이야기잖아. 그 새끼를 너 발본색원 해가지고 그냥 제거를 시켜버려야 돼. 근데 왜 냅두냐고. 왜 경질을 안 하고 왜 책임을 묻지 않냐는 거야. 대통령실에 이런 대통령을 앞세우고 온갖 마타도를 만들어낸 이 자식을 왜 가만 냅두냐라는 거야.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의심을 받고 이게 대통령의 이야기로 대통령이 하신 거구나 대통령이 시킨 거구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냅두면 어쩌자는 거야. 계속 냅두고 아니라면 누가 믿어.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안철수가 상당히 여론조사에서 앞서간 게 팩트구나라는 알 수 있는 대목과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들을 너무 자기 사람 나를 무조건 따라줄 거라고 판단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도 좀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 이게 아니라고 하거나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근데 논란이 되고 나서 이제 와서 이게 이런 애 저런 애 얘기를 바꿀 거다 그러면 누군가는 경질돼야 돼. 여기 책임을 져야 돼. 그건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있겠지. 그 익명의 인터뷰를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라시고 언론에다가 신나게 이렇게 막 퍼뜨린 그 인간 말이야. 그 인간이 누군지 모르면 그 인간이야말로 종북 좌파이거나 혹은 분당질하거나 우리 우파를 갈라치게 하는 아주 못된 인간일 가능성이 있겠지. 그런 인간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엉뚱한 데다가 지금 화살을 다 쏘고 있으니 이게 우리끼리 왜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럴 이게 아닌데 지금 이 난리가 났다는데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 직접 발언했다 그렇게 인터뷰한 새끼를 데려오라고 그 익명의 인터뷰한 새끼를 경질하라고 그러면 직접 한 게 아니라면.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금 위험한 수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심각해. 왜냐면 저게 박근혜 대통령도 저렇게는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 박근혜 대통령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런 썰만 있었고 그냥 가만히 계셨을 뿐이라도 무슨 공천 개입을 했는데 이러고 그냥 잡아가고 기소하고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 얘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에까지 흘러나오고 대통령실이 직접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 인터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하셨다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러면은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증인이 있다는 거야. 이러면 이게 심각한 선거법 위반에 심각한 범죄가 되고 민주주의를 굉장히 훼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해지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사상이나 이념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향을 준 어떤 직원이든 경질을 시켜야 맞는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저런 식으로 해서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어 봤자 김기현이 당대표 대접을 못 받는단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경쟁은 공정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김기현이면 김기현, 안철수면 안철수. 얘네들이 지들의 비전을 내고 지지는 뭔가를 내고 뭐 하란 말이야. 뭘 내놔. 근데 김기현은 뒤에서 대통령실을 보호해주고 윤핵관이 보호해주고 대통령도 보호해주면서 안철수에 대해서만 린치를 가고 이런 식이면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야. 이게 말 한마디 가지고. 그러면은 이래가지고 김기현이 당선되면은 그게 당대표라고 누가 권위가 생기겠냐 이거지. 이건 권위가 아니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니들은 입 닥치고 있어 이건데,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거는 좌파들이 나는 짓이지. 이거는 북한의 애들이 나는 짓이고, 야 공개적으로 다 표 들어와 이러고 누가 나한테 반대 이런 식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은 빠져 계셔야 돼 일단은.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에게 위협이 되고, 위협이라고 말한 것도 웃기지. 이건 뭐 공정하게 경쟁에서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김기현이 돼봤자 이건 이미 다 퇴색돼 버렸어. 김기현은 당대표가 아니라 그냥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인식이 돼버릴 거란 말이야. 또 다른 거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철수가 당선이 되면 이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돼버려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해버리니까, 혹은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관하셨으니까 대통령실이 개입할 때부터 대통령이 니들 가만히 있어 이러고 경질시켜 버리란 말이야. 왜 니들 뭔데 선거에 대해서 날 팔면서 얘기를 해. 그냥 냅둬 이러고 빠져 계셔야 되는, 오히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방관했다. 그러면 뭐가 돼? 안철수가 당선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개입하는 저런 행동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반란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 대통령이 빠져 계셨으면은 김기현이 경쟁력이 없어서 안철수한테 진 거죠. 이러면 끝나버려 이거. 얼마나 간단해. 간단하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야. 지금부터는 김기현이 아니라 안철수의 당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또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의 저런 행위가 당의 당원들을 광분하게 만들었다가 돼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된다고요. 안철수의 1등은. 그래서 저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야. 김기현이 당선되도록 김기현의 실력으로, 김기현이 그렇게 해야 김기현도 권위가 생기고 그 권위로 우리가 공천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건데, 김기현이 저런 식으로 당대표가 되면 김기현이 하는 공천을 누가 믿습니까? 당내에서 그냥 난리가 나지. 이렇게 되면 당이 다 쪼개지고 우리는 다 망한다고.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김기현이 되더라도 공정한 경쟁으로 되게끔 룰만 이렇게 지켜주고 환경만 만들어줘야지,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개입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본인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저런 말을 퍼뜨린 대통령실에 누구라도 경질을 시켜야 돼. 그래야 일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그게 아니면 사람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신 얘기구나라고 의심하고, 결국 이렇게 갈수록 점점점 김기현의 권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